자,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마지막으로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6.6%, 윤석열 후보가 42.3%, 심상정 후보 2.9%, 안철수 후보가 6.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5.7%포인트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P&R이 지난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나흘 동안 4,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2.5%, 윤석열 후보 46.5%, 심상정 후보 2.1%, 안철수 후보가 6.4%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바뀐 4%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지지도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지난 조사 내용과 비교한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2.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자, P&R 여론조사 추이를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2.7%포인트를 상승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오늘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과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지, 하지만 이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본 투표의 결과로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표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전에 한 건 발표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단일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온지 여론조사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아마 당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내부적인 여론조사. 내부적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의주시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단일화가 꼭 윤석열한테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단일화의 명분이 좀 약하다고 제가 아까 지적드린 부분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투표를 안 하고 두 후보에게 실망한 분들, 그러니까 여야 주요 후보들에게 실망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의 어떤 이런 그 박빙의 승부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판에 가면 결국 아주 근소한 차이로 누군가가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승부수로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론을 내세웠죠. 그러면서 제3지대와 사회 인사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이른바 반윤연대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동연 후보와 손을 잡은 것을 시작으로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정치개혁 연대에 동참해달라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었죠. 특히 어제 열렸던 토론회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이 행정부에서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그런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저는 아까 우리 후보님 지적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지적이다. 분권의 문제,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까지 관심 가지신 거 보고 매우 놀랐다는 말씀드리고요. 훌륭한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적절한 그리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입법을 통해서 통합 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 후보님, 심 후보님 다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국민내각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빼고 다 뭉치자, 이른바 반윤 연대를 외쳤던 이재명 후보, 어제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상당히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단일화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뭐 대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민주당과 같이 뭔가 그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해주면서 후보 사퇴를 하는 상황은 저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라고 늘 안철수 후보가 더 나은 정권 교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고려 사항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네네네. 후보는 뭐 네네. 단일화나 지지의 대상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라도 좀 같이 했으면 하지만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이 정의당의 경우에는 정당 입장에서 민주당을 밀어주는 이전에 같은 그런 그렇게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패스트트랙에서 네네. 소위 말해 뒤통수를 맞은 배신 당한 것도 있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개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뭐 지금 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가 윤여준 전 장관처럼 뭐 중도 보수 원로들은 그냥 그냥 충고 그 정도 이제 그 지지를 선언할 그럴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어제 대선 후보 사퇴를 공식화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는요. 오늘 오후에 있을 서울 영등포 유세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그와 같은 정치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진심으로 뜻을 같이 해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론 출연이라든지 또 요청이 있다면 유세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이틀 동안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어느 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만 하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박빙의 승부 속에서 여야는 모두 이 사전투표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송영길 대표가 출연한 동영상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이었는지 보시죠. 저 송영길은 오는 3월 5일 사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사표가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구나 가슴속으로는 사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송영길 반드시 5일에 사표합니다. 사전투표. 네, 사표가 사직서 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를 줄여서 사표라고 한 건데 조금 장난스러운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얼핏 본 사람들은 대표가 왜 사표를 내나 했는데 글쎄요. 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맞아요.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물론 이제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보수 진영의 일부 의원 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나 또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하면 그게 뭐 잘못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선거에로부터 좀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전투표할 수 있도록 양당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가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 돼요. 일단 네. 사전투표를 통해서 먼저 투표하고 본투표 날 좀 더 여유 있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최근에 이제 그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전에는 사전투표하면 민주당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네.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윤석열 빼고 다 뭉치자 이른바 반윤연대에 이어서 민주당이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샤이 이재명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잡히지 않는 수치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샤이 이재명도 좀 눈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현장에서의 샤이 이재명은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 이재명 후보의 과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지지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는 이재명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어디에서 말하지는 못하고 여론조사 오면 답변을 하긴 좀 어려워하고 이런 분들은 좀 존재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인 건데 명확하게 샤이 이재명 어떤 유권자들 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응답하는 ARS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게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아하.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뭐 지금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찍는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하다가 뒤에 가면 이제 단일화 문제 나오고 이러면 질문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이게 관심이 떨어지는 분들, 아하, 그러니까 정치에 아하.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끊어버리고 네. 응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지율 현재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 잡히지 않는 부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성층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20, 30대 중에도 이제 이대나무라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잡히지 않는, 즉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물론이 결국 막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오면 지금의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샤이 유권자의 뜻을 만약에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럼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샤이 윤석열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군요. 이게 이제 권영세 본부장께서 말을 했는데 샤이를 찾는 쪽이 대개는 지는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이제 여론조사나 오고 이러면 좀 자기 지지를 나타내기에는 뭔가 좀 떳떳지 못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 있는 표가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윤석열이 있느냐? 저는 지금 현장에서 제가 지금 그 선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없다. 그리고 샤이 이재명도 그래서 지금의 그 막판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그 바닥 분위기는 양쪽 경쟁이 뜨겁기 때문에 네. 예, 샤이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네. 예, 라는 게 좀 바닥에서 봤을 때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전투표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강경 지지층께서 사전투표에서 자꾸 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본투표 날 하루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3일 동안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하루만 몰린다고 하면은 이런 건 단순 계산으로 봐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됐다고 계속 알려드리는데도 그 강경 지지층들께서는 계속 지금 좀 우기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힘든 거는 사전투표 독려하는 거, 네. 그 설득하는 것이 힘듭니다. 지금. 알겠습니다.